자,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과 과목의 가장 대표적인 과목 중 하나죠. 그죠?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과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 이과적인 특징이라는 게 바로 뭐냐? 직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 이과 쪽 출신으로 삼성전자를 가든 LG를 가든 LG 디스플레이를 가든 어디를 갖다 치자. 이과 출신으로.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겠니? 보통 일반적인 회사 말고 그거는 문과들도 가니까 이과 출신만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다. 이과 출신만 갈 수 있는 그쪽 직종이 뭐가 있을까? 연구원이 있죠. 연구원. 그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뭐 G 플립을 만든다고 치자. 새로운 핸드폰을 이제 개발을 할 거야. 너무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려나? 어쨌든 뭐 아예 새로운 핸드폰을 만든다 치자. 시리즈 말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뭐야? 새로운 물건에 대한, 또는 새로운 어플에 대한, 또는 새로운 CPU 등등등에 대한 개발이잖아. 연구 개발이잖아. 그치? 사이즈를 줄이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연구 개발을 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전공 지식부터 해서 노하우까지. 맞지? 엄청 많이 있는 그 지식들 중에 새 물건을 만드는데 레시피가 있니? 이러한 정보들로, 지식들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레시피가 있어. 새 물건을 만드는데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찾아가겠니? 뭐 이게 필요하겠네, 이게 필요하겠네 스스로 찾아가겠니? 자문을 구하겠니? 누군가한테. 당연히 스스로 찾아가겠지. 그렇지 않냐? 뭐 물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본 사람은 없거든. 지가 이제 처음 만드는 건데. 수학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야. 새 물건을 만드는 게 너희들이 신유형이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해지긴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 내가 주는 문제집에서도 있고, 맞지? 우리가 푸는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 시험지에도 있잖아. 그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들은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재료들이 뭐뭐뭐뭐가 필요한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풀지 않나? 나는 최대한 너희들한테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일부러 옛날에 많이 마플은 풀어봤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535번을 내가 풀이를 했다면은 화목방 가서도 535번 풀이할 거야 아마. WS방 가도 535번은 풀이할 거야. 근데 수업 직전에 내가 535번을 미리 풀어놓고 해설지처럼 풀이하진 않아요. 같이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왜 그러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바로바로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 문제를 읽어가면서 한 줄 한 줄 문제가 이렇게 지금 네모박스 친 게 문제라고 치자. 어느 하나의 문제를 풀고 싶어. 그림도 있을 거고 식도 있을 거야. 거기서 여기까지 딱 끊어서 요만큼을 보면서 자, 이 내용은 뭐야? 라고 하면서 이거 다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문제가 요 개념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 개념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개념이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는 뭐 이걸 보면서 이 개념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보통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치? 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F3 구하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내고 분석하는 그 능력을 너희들은 나한테서 배워가야 돼. 이 문제의 해설을 그냥 통째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펜 내려놓고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보통 그 분석력이 좀 필요한 문제들. 보통 문제가 길 때 하는 얘기지. 또는 좀 생소하거나 뭐 그런 경우. 물론 풀이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진 문제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주로 문제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너희들이 찾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학생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있잖아. 요거 하나를 연결시키는 거를 너희들 머릿속에 집어넣거나 이해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전체를 그냥 이미지로 저장을 해놔, 캡처를 해놔, 스크린샷을 찍어놔,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풀이를 내가 쫙 해주잖아. 그 풀이를 열심히 옮겨 써요. 옮겨 쓴 다음에 그 풀이 역시 스크린샷으로 캡처돼가지고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좀 바뀌거나 하면은 그냥 처음 보는 문제로 보여. 그림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지 않냐? 특히 그림 들어가는 문제들이 그게 함정이 더 크지. 그림 왠지 이 그림 봤던 것 같은데 싶어서 낚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림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 보는 문제라고 낚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요, 내가 문제를 푼다 치자. 그때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시작을 잘 봐야 돼. 알았음? 요번 단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등식부터 해서 직선까지.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죠? 그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야. 물론 3학년 이과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 다릅니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너무나도 유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문제 하나하나의 풀이가 좀 중요하기는 해.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알았죠? 1학년, 2학년까지 배우는 동안에는 방금 내가 말한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했으면 해요. 수학이라는 과목, 수학이라는 문제를 접근할 때. 문씨 알겠음? No! 알겠어? 네. 자, 갈까? 그래 보니까 나한테 점수를 안 알려준 사람이 누구 있지? 왜요? 아, 근데 너네 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냐? 300? 뭐 300이라 치자. 그러면 4%가 몇 명이야? 11%가 몇 명이야? 33명이지. 자, 100점이 34명까지 안 되면은 1등급이에요. 자, 만약에 100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그럼 전부 다 1등급이야. 그거는 뭐 반마다 반대로 한두 명밖에 없을 수 있지. 대신에 몇 명밖에 없겠어? 세 명밖에 없어.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이게 33명까지가 2등급이잖아. 만약에 얘들이 딱 34명, 33명이다. 그러면 2등급이 없고 바로 3등급이에요. 1등급을 없애진 않아. 1등급 넘는다 그래서. 그 다음 등급을 넘어가면 전부 다, 그러면 이제 2등급이 되지. 예를 들어서 100점이 3명이다. 아니, 40명이다. 100명이 아니라 100점이 40명이다. 그러면 전부 다 2등급이야. 2등급 퍼센트를 벗어나 버리면.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그래요. 이렇게 나는 100점 받았어요. 를 그렇지. 두르고 계속 내 수업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었잖아. 두르고 졸라 쉬워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지. 너무 쉬워서 오히려 걱정이 되지. 그게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피해를 봐. 그러니까 이번 시험 예를 들어서 봐봐. 진짜 공부 잘해. 전과목 올 100점 받는 애야. 거의. 근데 한 문제를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긴 하잖아. 물론 나도 실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 정도는 솔직히 실수할 수 있다 치거든. 물론 그 실수가 3개, 4개, 5개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실수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 치자. 근데 그 올 1등급 받을 정도로 공부 잘한 애가 실수 하나에서 3등급이 돼. 그게 이제 쉬운 시험의 가장 큰 폐해인데 두르고는 조금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봐도. 너무 쉬워. 매년 쉬웠어. 어려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대신에 난이도로 따지면은 중간고사보다 기말이 조금 더 어렵긴 해. 그 등급 가르려고. 그래도 쉬운 편이긴 한데. 그래서 너는 지금 본인 등급이 대략 이 정도다, 내 점수가 이 정도다는 거 확인했잖아? 수학만? 수학으로 대학 갑니다. 걱정 마세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너는 실수하지 않는 공부하면서 킬러 문제 위주로 공부 많이 해. 근데 솔직히 나는 조금 반전이 있었다고 봐. 왜냐면 너가 숙제 질문할 때 보면 엄청 많이 하잖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몰라서 질문인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한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요. 어쨌든 갑시다. 왜? 좌절이야? 부럽냐? 음.
음. 7, 80점 되라고? 어? 단답형을. 아. 근데 나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나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그게 꼭 그런 애들 있다. 서술형부터. 그래, 그래. 이 얘기 질문 잘했다. 단답형은 그래도 괜찮다? 그나마 괜찮다? 먼저 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서술형이야, 서술형. 서술형을 애들이 꼭 예를 들어서 한 5문제가 나온다 치자. 뭐 객관식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수업 문제 예를 들어 18번까지 있다 치자. 앞에서부터 쭉 풀던 사람이 서술형 한 2번에서 막혔대. 그래서 시간 없어서 3, 4, 5를 못 풀었어. 그러면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나한테 안 물어보고 서술형부터 풀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객관식 12번에서 끊어져. 왜 그렇게? 서술형이 시간이 여유가 생겼지. 그러니까 애들이 답지에 어떻게 쓰겠어? 거의 논문을 써요. 천천히도 천천히야, 맞아. 그것도 맞는데 일단 논문을 써. 쓸데없는 문장들까지 다 써.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한 10문제, 8문제를 날려. 그게 좋냐? 아무리 서술형의 배점이 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5점 정도고 이게 8점 정도면 말을 못하겠다. 근데 끽해봐야 한 7점, 6점 있잖아. 얘도 한 4.3, 4.7점, 4.8점 이러고 있고 그닥 크게 차이 안 나거든. 물론 방금 내가 말했듯이 8점이 나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희갈글 쓰고 급하게 써서 한 1, 2점 정도 감점되는 게 차라리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서술형을 먼저 푸는 그런 짓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서술형을 먼저 푼다고 해서 시간을 나 많이 안 쓸 자신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다만. 단답은 근데 예외인데, 근데 단답을 먼저 푼다 그래서 객관식이 시간이 남을까? 나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 아까 뭐 너희들 말한 거.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너 양지고지? 고운고지. 고운고도 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닌데 저 다른 반에 다른 쌤한테 고운고 WS 반인데 50점 나온 애도 있어. 60점 나오고. 거기 고운고가 2명인가 3명인가 있는데 다 50점, 60점. 응. 그치.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나왔을 때는 내 점수를 크게 보지 마세요. 등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상대평가잖아. 절대평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평가니까 어려운 게 확실하고 내 시험이 좀 많이 아쉬우면 성적표를 기다려봐. 거기에 등급 등수가 나오니까. 물론 거기서 좌절을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뭐 하면 돼?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첫장이랑 둘째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엄청 좀 쉬웠거든요, 첫장은. 근데 저희 그 문제가 나왔어요. 2021에 111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 근데 진짜? 심지어 첫장에서는 그 고운고 시험지 아니었냐, 작년? 최대 최소를 거의 답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막 그래프를 고 공식점을 막 18 써놓고 답이 18이고 쌤들이 대충 냈네. 답을 가지고 쌤들이 대충 냈네.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시험을 잘 친 사람들도 너무 기뻐하고 안주하면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시험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못 본 사람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시험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1학년 때 시험 몇 번? 4번. 2학년 때 시험 4번. 3학년 때 시험 2번. 총 10번의 시험으로 평균 내서 대학 가는 거야. 그 중에 1학년의 비중은 제일 적어요. 알았죠? 물론 3학년은 2번밖에 없으니까 뭐 적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은 3학년은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시험을 한 횟수로 치면은 1학년 때의 비중은 적어요.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2학년 때부터의 시험이야. 왜? 수능 모의고사, 수능이랑도 연결되니까 과목 자체가. 지금은 그걸 위한 연습 단계고요. 알았지? 네. 버팀목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어쨌든 가자. 말 졸라 많네.
자, 갑시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은 사실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오는지 다 들어가 있어. 방정식에서는 많이 설명했지만 부등식은 이미 방정식까지 해오고 나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 방학 때 배웠던 걸 약간 요약 정리하듯이 들어갈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마플이랑 순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1차 부등식인데 그냥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한 거고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연립하세요 또는 뭐 그냥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이 등장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골라보자 라고 하면은 크게 딱 몇 개 있다 그랬지 내가? 지혜야? 그렇지. 알고 두 개라는 거야? 찍은 거야? 아, 기억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두 가지가 누구누구죠? 아니, 물의 1차인데. 네? 연립 1차 부등식에서 시험에 딱 나온 거 딱 두 가지, 크게. 책 봐도 안 나와. 어차피 내가 쓰는 용어라서. 뭐 있고, 뭐 있고? 문. 아이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쳐다봐. 노. 여. 범위는 2차 함수고요. 절대값이요. 절대값 뭐야 이거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활용형. 근데 내가 활용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뭐 있다 그랬지? 농도도 있습니다. 농도도 있는데 농도보다 중요한 거.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과. 그렇지. 과부족. 그렇지. 물론 농도 문제도 있는데 농도는 사실 너희들이 농도 공식 자체가 한글로 나와 있는 걸 식으로 옮겨 쓰는 게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과부족은 식을 쓰는 거가 이해가 잘 안 될걸? 기억도 잘 안 나고. 기능이자. 그것도 뭐야 자꾸.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딱 두 개 나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연립 1차 부등식은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요건 바로 갈게. 첫 번째 녀석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편에 하나의 상수만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 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값 기호를 두 개 쓰고 있는 상태로 나오는 문제까지. 요 세 가지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골라보면은 위에 거 두 개는 사실 단독 출제 잘 안 되지. 맞지? 얘네들은 다음에 하려고 하는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에 하나의 식에 1차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2차 부등식을 주는 경우. 이렇게 보통 많이 쓰이지 단독 출제는 잘 안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절대값 두 개짜리 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 과부족도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거의 무조건 나올 거야. 알았음?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 어쨌든 요 두 개를 위주로 공부하며 쟤네들은 뭐 버려도 된다가 아니라 재료로 쓰이니까 그만큼 쉽다라는 얘기겠지? 자, 어쨌든 각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 첫 번째, 요거부터 갑니다. 1번. 그래서 저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들어가 있다. 1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자, 서준아, 그 다음 과정을 풀어보세요. 불러보세요. 부르라니까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 너 이렇게 되냐?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되냐? 풀을 그냥 불러봐. 다음 과정. 네? 네라고 쓰냐? 뭐? 네가 말한 거는 지금 다른 풀이랑 섞였어. 알았죠? 자, 지혜 어떻게 풀어야 돼? 3을 기준으로 또 뭔 소리야? 하윤아?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야. 자, 방금 지혜가 한 얘기가 내가 하지 말라는 풀이 중 하나가 돼요. 2번, 3번 잘 구분해야 된다. 알았지?
너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자, 요 녀석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해도 맞아요. 답은 나오고요. 근데 오래 걸리잖아. 너희들이 수학 시험 풀다 보면은 시간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받지 않아? 물론 너무 쉬운 시험 말고 20분씩 남는 그런 시험 말고 일반적으로 수학 시험은 평범한 난이도로 나오면은 전교 1등들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요. 수학 1등들도. 그만큼 시간이 부족한 게 수학 시험이야. 거기다가 아름고가 됐다? 전교에 다 풀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어. 겨우 다 풀거나 하지.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야 됩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사실 이대로만 푸세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평소에 우리 풀이 하다 보면은 뒤에도 가끔씩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을 항상 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렇게 풀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없어. 안 되는 건 없는데 내가 알려주는 풀이가 가장 빠르고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웬만하면 나는 따라가려고 하는 풀이를 쓰고 그리고 서술형을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풀이들을 보통 많이 따라가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주죠. 그래가지고 가장 빠른 풀이, 효율적인 풀이를 알려주는 것 뿐이야. 다른 풀이도 있어.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가장 빠르게 푸는 풀이는 뭐다? 잘 기억하세요. 이 첫 번째 녀석은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뭔 소리야? 요 놈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지.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걔가 어떻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는 작다, 5보다 가깝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만큼 되는 놈은 5와 마이너스 5인데 그거보다 어떻다? 더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얘기야? 얘가 마오랑 5 사이요. 이게 가장 빠르지. 그래서 세 군데 3, 3, 3 더해버리면 끝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 식으로 들어간다. 얘가 너희들이 그 익숙한 아까 지혜가 했던 그 풀이 뭐? 범위 나누기. 정확하게는 부호 결정하기지.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우리가 걔를 없애줘야만 풀 수 있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없앤 거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은 무슨 의미를 또 갖는다? 아까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지만 어떤 의미도 갖는다? 이거는 책으로 가자. 어떤 의미를 갖는다?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러다 보니 절대값을 풀고 싶은데 속에 있는 놈이 x다 보니까 부호를 알아 몰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x가 어떤 경우? 두 번째. 그래서 좌변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해? 절대값을 이제 풀어주죠. 맞죠? 그리고 x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는 겹치는 걸 찾아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답을 내잖아. 이해되었음? 네. 그게 두 번째 녀석.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 식이 들어가 있는 녀석의 풀이. 그럼 절대값 두 개짜리는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어디 있냐?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자, 범위 나누기로 푼 사람 손. 오. 못 푼 사람 손. 오. 풀 수 있지. 그래프로 푼 사람 손. 그렇지. 자, 두 가지 풀이를 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서술형이라면 범위 나누기가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서술형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래프 그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런 학교들 있었을 거야. 이번에 이참수 최대치에서도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는 학교들은 그래프 그리지 말라고 하거나 평소에 수업 때 말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래프 없이 해도 만점 주는 학교들도 있었을 거고, 뭐 어떤 학교들은 그래프를 그리든,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뭘 하든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 풀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 나누기로 푸는 풀이는 생략을 할게요.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푸는 게 정상이죠, 원래는. 근데 다른 풀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프? 갑자기 왜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자, 그 얘기를 위해서 다음 내용 미리 갈게요. 요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두 번째 파트는 바로 2차 부등식입니다. 물론 이 2차 부등식은 기본적인 2차 부등식과 특선회를 갖는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포함하는데, 나는 연립은 사실 여기서만 설명하고 말 안 해서 너희들한테 그냥 풀라고 하지. 연립은 일단은 제외할게요. 어쨌든 요 두 가지에서 2차 부등식을 푸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중간고사 때도 나왔던 요 녀석이 또 필요하죠.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관계. 방정식 단원에서는 요 내용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와닿지는 않았을 텐데, 부등식부터는 이제는 와닿아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왜 그 녀석을 푸는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오늘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자, 갑니다.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중학교래. 중간고사 때 했던 거 하자. 뭐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 방정식으로 어떻게 넘어가? 두 개 이상의 함수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함수에 대하여 만나는 교점을 물어봅니다. 만나는 교점을 물어봐요. 교점을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하니? 두 식을 빼든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든 어떤 식을 하나 만들지. y가 사라진 fx는 gx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y가 사라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등식, 중방정식이라 부르고, 그 녀석은 특정 x들에서만 만족하다 보니 그 녀석의 실근을 찾으러 가죠. 실근을 찾으면 그게 바로 뭐야? 교점의 x 좌표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을 시켜 놓는 거, 요게 중간고사의 범위였어. 맞죠? 그런데 요번에는 누구 배우지?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 쟤도 마찬가지. 어떤 부등식 배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생김새를 갖는 부등식을 만납니다. 그 부등식이라는 게 뭐야? 이게 fx고 이게 gx야. fx가 뭔데? y요. gx가 뭔데? y요. 그래서 y는 fx, y는 fx를 생각하면 결국 두 함수에 대해서 누가? y좌표가 얘가 더 크다. y좌표가 크다란 건 더 뭐 있다? 위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왼쪽 오른쪽은 x 비교고 위아래죠. y 좌표 비교니까. 그래서 두 함수 중에서 fx라는 함수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부등식을 만든다. 또는 부등식을 만나게 되면 함수에서 fx가 더 위에 있다. 두 개를 자유롭게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문제들은 부등식으로 풀고 어떤 문제들은 함수로 푸는 거, 그게 정해진 게 없죠. 너희들이 식으로 풀어봤다가 안 되면 함수로 가야지. 함수로 접근했다가 안 되면 부등식으로 푸는 거고. 맞죠? 그걸 너희들이 찾아야지.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건 함수로 풀어요? 식으로 풀어요?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아까 말했지. 연구원들은 지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 이해됐음? 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문제들은 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함수로 풀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등식을 만나면 너희들은 그 부등식에다가 yy 붙여서 두 함수끼리 위아래를 비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돼. 그럼 저 부등식도 아까 말했듯이 범위 나눠서 푸는 식으로 푸는 풀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맞아. 그것도 좋은 풀이고 서술에는 그게 오히려 좋은 풀이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야지. 어떻게? 왼쪽에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오른쪽 우변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만든 y는 4라는 상수함수보다 더 어떻게 되어 있다? 작다? 아, 앞에 있는 함수가 더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걸 너희들이 받아들여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방학 때 계속했던 연습이 뭐야? 저 빨간색 그래프 그리는 게 연습했잖아. 기억남? 노하이 기억나? 문서 기억나? 여서 기억나? 그래요. 안 한 반도 있어요. 안 한 반들은 지금 기억하세요? 한 반을 내가 안 했을 거야. 그게 너희 반인가 보다. 자, 그럼 저 빨간 지혜가 근데 이 반이었나 원래? 얘들이랑 같이? 넌 배웠지? 그래서 두 함수를 그리는데, 자, 지금부터 바로 풀이를 시작해볼까요? 저 빨간색 그래프 얼마나 빠른지를 봐. 범위 나누기로 해서 푼 사람들.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놈과 요 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끝나고 1 넣어주면 2 나오고 y는 4는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 여기 x값을 가지고 뭐 빨간색 함수가 더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치? 그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보자마자 여기에 값이 나와요. 얼마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나오고 끝인 거야. 얼마나 빠른 풀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습득을 하세요라는 거를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맞냐? 중국어가 안 보여. 맞네. 어쨌든 알겠죠? 1번 맞지? 지혜 맞지? 서주도 맞았지? 문 맞았지? 하연이 맞을래? 아, 하연이 아까 못 풀었다기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빨간색 저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두 번째 x 범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찾는지 두 가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를 너희들이 좀 중요하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위해서 내가 식을 이렇게 먼저 둘 건데 일단 이거 쓸 거 써봐 얼른. 자, 가자.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잘 봐요. 자, 갑니다. y는 절대값 x마이너스를 그려볼 거야. 자, 손가락 내밀어봐. 허공에 뻗어봐. 자, 절대값 x마이너스를 그려봐. 어떻게 생겨? 그렇지. 뭐하냐? 점이야? 뭐하냐? 절대값 x마이너스 어떻게 생겼어요? 아하, 씨. 어? 아, 그렇지. 그래. 요거잖아. 그러네요.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걸 제발 좀 끄집어내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생김새 다시 한번 어떻게 생긴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1 넣었을 때 x값만 떴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표현 안 했어요. 왜? 1 넣어주면 0인 건 우리가 다 알거든.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절대값 x-1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 x-2도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왜 벌써 1시간이 지났니?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얘는 어떻게 그려요? 그렇지. 자, 잘 배웠네. 너 왜 안 배웠다고 아까 뻥쳤냐? 아이, 지랄. 아, 요 앞인데 지랄은 좀 그렇다. 친구들을 위해 감싸주지 마세요. 알았죠? 자, 1과 1 기준은 어떻게 생겨? 자, 봐봐. 1보다 작은 부분 어떻게 생겨?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얘 음수지. 얘도 음수지. 둘 다 절대값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맞나요? 그래서 뭐 나와요? 이거 나와요. 맞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렸다가 다시 지울게. 그리고 다시 뭐해? 다시 그려줄게. 알았죠? 1 넣어보면 뭐 나와요? 1 나와요. 여기가 지금 1,1이에요. 그 다음 1과 2 사이는 어떻게 될까? 알았어. 너 나 다 아니까 이제 대답 안 해도 돼. 1보다 커졌으니까 얘 양수지. 얘 음수지. 그럼 앞에 거는 그냥 끄집어내면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어머? x가 사라지고 1이라는 상수함수 그려지네. 여기서 이어서 쭉 그려지는 거야. 여전히 y값은 1이에요. 2보다 커지게 되면 둘 다 양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범위 어떻게 돼? 그냥 절대가 풀었어요. x에 2 넣어봐요. 뭐 나와요? 1. 또 이어봐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집니다. 그 안 끊어지는 거를 알고 나면은 식 이렇게까지 안 구해도 돼. 그럼 뭐만 가지고 풀면 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원리를 이해합시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누구만 봐? 자, 1보다 작은 범위 둘 다 음수 마이너스 붙일 거다. 맞지? 그때 누구만 봐?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음수다라는 거 볼 때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보지만 그래프를 그릴 땐 뭐만 보자? x만 봐. 마이너스 붙여서 끄집어내면 몇 x? 마이너스 2x겠지. 그래서 여기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기울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알았음?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x. 더해요. 0x. 기울기 얼마? 0. 그래서 상수함수로 띄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보다 커졌어. 2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양수. 그러면 2x겠지. 기울기 얼마?
2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y좌표는 2든 1이든 0, 뭐 1.5든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 2 넣는 게 가장 편하겠죠? 얼마 나와요? 1. 그럼 끝나는 거야. 1은 지울게 일단. 알았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보자. 여기 보자. 더하기 절대값의 x-4 해보자. 4. 하나.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면 돼? 1, 2, 3, 4를 기준으로 네 군데로 쪼개서 1보다 작으면 기울기 얼마? 셋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겠어, 서준아?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몇? 좀 생각을 해봐. 일식 키워가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1보다 커졌으니까 얘는 양수 음수야. 그럼 플러스 x겠지. 얘는 음수야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2x겠지. 됐어. 기울기 얼마야? 그래. 힘들어. 여기는 기울기 얼마겠어요? 그래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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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그려주면 끝. 간격이 넓으니까 사실은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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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알아? 수리남 봤냐? 수리남은 안 봤어도 밈은 알지.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살짝 업됐어. 이상하네 오늘. 그래서 어쨌든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이제. 요렇게 됩니다.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아까 빨간색 그래프 저거 그려진 거야. 알았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아까 내가 마이너스 2y는 어떻게 빨리 찾았을까?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여기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1. 그래프를 슉, 슉, 슉 그려주시면 되고, 아까 1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했으니까 1 넣자 1. 얼마야? 2. 자, 여기에 y좌표가 2니까 여기 y좌표 다 2. 그럼 우리는 y는 4를 그리고 싶으니까 어디다가? 좀 위에다가 그려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빨간색 함수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내가 보라색 설명했으니까 그런 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겠네요 라는 걸 찾아야 돼. 이제부터 일단 답은 여기까지겠다. 맞지? 그때 이 x값과 이 x값 어떻게 빨리 찾았을까? 그렇지. 아까 내가 분명히 기울기만 가지고 접근을 하라 그랬잖아. 여기서 이 기울기를 잘 생각을 해봐. 얼마야? 2잖아 2. 근데 지금 y좌표가 얼마만큼 커져가 있어? 이만큼 커져가 있잖아. 그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했을 때 나오는 게 기울기 아닐까? x 얼마나인가? 그래서 얘가 2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답은 1번. 알았나요? 요렇게 풀어주는 게 더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라면 저게 더 빨라요. 서술형이라면 범위 나누기로 가지고요. 알았어요? 왜? 그래프는 그리지 말라는 학교들도 많고 교과서에서는 범위 나누기로 푸니까. 혹시 저렇게 풀었다 감점돼서 내 탓하지 말라고. 알았죠? 난 분명히 서술에서는 범위 나누기 하라 그랬어요. 그 말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활용 과부적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자.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어디 가는데 이제? 데스크? 뭐야? 5분이잖아. 어? 80점 초반? 70점 후반? 거기가 일반고인데 평균이 30점 나오는 학교였거든. 뭐 선생을 탓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별 점수를 받은 거는 본인이니까 본인의 선택이지 뭐. 난 이 문제를 다음 나올 때까지 풀어보고 싶다.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한 거지 뭐. 그렇지 않냐? 자, 어제는 갑시다. 806번 갑시다. 요 문제가 바로 뭐예요? 빈 의자 문제. 대표적인 과부정 문제다, 그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벌써 7시지? 그래서 어쨌든 수진의 반 학생들의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 끝날 거야. 네. 맞아요. 너희가 들은 게 맞아요. 반문하지 마세요. 자, 가자. 자, 수진의 반 학생들이 그만 넘겨봐! 자,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실습실에 모였어요. 그때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어쩌고저쩌고. 자, 나왔다. 활용형 문제다.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X라는 미지수부터 뭘 잡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오지. 뭐야? 의자가 있고 학생이 있어. 누굴 X로 잡아야 돼요? 의자죠. 자, 학생들을 X로 잡게 되면 3명씩 앉히려면 X를 3으로 나눠야 되지 않아? 분수가 좋아? 아니죠. 의자를 X로 잡으면은 3명씩 앉으면 3X 곱하기로 갈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쉽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학생을 새롭게 구하러 갑니다. 자, 첫 번째 상황부터 가볼까? 한 의자에 3명씩 앉았대요. 자, 이 상황은 제발 부탁이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세요. 알았지?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봐. 상상력을 동원해봐. 자, X개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3명씩 앉았어요. 근데 5명이 서 있어요. 왜 서 있어요? 의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모든 X개의 의자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다 3명씩 앉아있다. 그럼 학생들은 몇 명? 3X에다가 서 있는 놈 5명이 더 있다. 그치? 세울 수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뭐예요? 이번에는 여기로 가보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하나가 남는데. 자, 준비되어 있는 의자 몇 개? X개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너희들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봐. 그러면 내 질문을 잘 들어봐. 4명씩 앉으면은, 자, 앞에서부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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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앉고 있어. 근데 의자가 하나가 마지막에 저 제일 뒤에 있는 의자 하나가 남았대. 어디를 봐? 왜 뒤를 왜 봐? 아니. 자, 앞에서부터 앉다가 제일 뒤에 있는 의자 하나가 비었어. 그럼 내 질문을 잘 들어봐. 4명이 가득 앉은 의자는 전체 X개의 의자 중에 하나가 비었으니까 몇 개의 의자에 가득 앉아 있어? X-2개가 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은, 학생들은 4의 배수라고 한 적이 없어. 내 질문은 4명이 가득가득 채워 앉은 의자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앞에서부터 채워 앉다 보면, 자, 준비된 의자 총 몇 개? 전체 X개가 있다 그랬지? 앞에서부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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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채워 앉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의자에 앉아 안 앉아? 그러면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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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앉다 보면 여기까지 다 앉았는데 여기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잖아. 물론 4명이 다 앉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4명이 앉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질문은 뭐였어? 4명이 가득 앉은 의자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본 거야. 학생 수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다. 그쵸? 어떻게 돼요? 4명씩 앉은 의자 몇 개? X 마이너스 남은 의자보다 하나 더 많이 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의자에 한 명 앉은 이것도 사람 수로 가능하지.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4x-2에 플러스 4까지 갈 수 있잖아. 맞지요? 4명이 다 앉아도 되잖아. 뒤에서 두 번째 의자는. 그게 뭐다? 학생수. 학생수가 뭔데? 위에서 구한 3x 플러스 5. 그래서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연립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셨나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끝. 요게 과부족이었어. 됐음? 되었음? 자, 가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자, 여러분, 보자, 여기 보자. 2차 부등식에서는 크게 또 몇 가지 유형이 나온다. 3가지입니다. 근데 난 2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뭐다? 그냥 2차 부등식. 그냥 2차 부등식.
자, 이거 못 푸는 사람 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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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다.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나는 일반적인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 불러요. 뭐뭐 나오는데? 다시 갈까? 인수분해로 풀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든 그냥 해를 구하라고 하든 해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든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범위가 어떻게 돼? 어떤 사입 범위 또는 바깥 범위. 맞죠? 됐죠? 오케이. 사입 범위 또는 바깥 범위가 나오는 이게 바로 일반적인 해입니다. 근데 그 녀석도 마찬가지. 왜 그 해가 나온지는 알고 가자. 방금 그 녀석. 요 녀석의 해가 왜 인수분해 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사입 범위야? 하윤아? 왜? 왜? 왜 인수분해를 해서 나온 두 값을 가지고 사입 범위가 답이니? 에 대한 대답을 얼버무리면서라도 할 수 있죠. 나랑 눈 마주친 자네. 왜? 그래, 너, 눈 크게 뜨는 너. 왜? 너잖아요, 너. 0이 나오는 걸 왜 찾는데? 방정식이야? 어. 근데 0이 되는 걸 왜 찾는데? 작은 걸 찾는데? 뭐? 지혜야? 왜? 그래. 기준이 된다 치자, 그래. 둘 다 비슷한 대답인데. 근데 0보다 작으면 왜 사이야?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부등식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이 함수 두 개 비교하기라고 했잖아. 위아래. 그래서 이 이차함수를 그려보고 여기 x축을 그려볼 때 그 너희들이 찾은 그 0이 되는 그게 바로 뭐야?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뭔데? 두 함수의 교점인 거 알잖아. 그래서 부등식이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방정식 내용을 그렇게 쓴 거야. 이미 너희들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유형 이름을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고 부른 거고 너희들도 모른 채 0 되는 걸 찾았잖아. 그걸 뭐로 사용했잖아. 인수분해하면 뭐냐? 뭐로 사용했잖아. 교점으로 사용했잖아. 왜 교점으로 사용하는데? 방정식의 근이니까요. 그게 나와야지. 그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고 말은 못하더라도. 알았어? 그게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 관계다. 그래서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이유가 그거야. 교점 찾은 거야. 그리고 이차 함수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항상 사입 범위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외우라고 했잖아, 내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함수에 대해서 작으면 사입 범위, 크면 바깥 범위. 왜? 항상 이 그림이니까. 값은 바뀌겠지만. 알았죠? 근데 그거는 인수분해가 된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니죠. 뭔지 알죠? 무슨 해?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 자, 특수한 해의 종류에 뭐가 있을까요? 문사윤 씨. 아파. 뭐가 있을까요? NO! 뭐 있을까요? 사입 범위, 바깥 범위 말고 다. 그냥 뭐야? 4개밖에 없잖아. 서준아. 정승재선처럼 분필 던지고 막 헤딩하고 해야 정신을 차리나? 지혜야. 무슨 해? 그렇지, 해가 없는 것도. 아, 누구야, 방금? 하윤이야, 소윤이야? 자, 그것들이죠. 모든 실수, 해가 전부 다. 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범위가 아니라 값이 나와버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빼고 전부 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범위입니다. 알파보다 작다, 알파보다 크다. 알았죠?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된다는 얘기겠지. 뭐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특수한 해고요. 그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풀 수 있니 없니? 해가 이거인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부등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만들어요? 헤헤 시 헤헤히 해랑 해서 뭘 만드는데 무슨 식? x제곱에 그래서 뭐? 그렇지. 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값이 부등식의 경계값입니다. 부등식의 경계에 있는 값들은 방정식으로 치면 뭐다? 근이다. 아까 했잖아. 그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방정식에서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부등식에서 또 빌려오는 거죠. 알았죠? 왜? 어차피 부등식도 교점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필요하고 그 교점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것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합이 1이니까 곱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바깥 범위니까 0보다 크다. 그런데 최고 차이 계수가 2니까 뭐 해주면 돼? 앞에 2배. 근데 부등식이라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너희들이 마이너스 2배 할 때 이거 하지 마.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의 다야. 근데 특수한 예를 가지면 방금처럼 인수분해를 풀 수 있어 없어? 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 방정식의 근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 뭐 하러 갈 건데요? 모든 실수 갖는 거 풀어보자. 자, 어디로 가냐면 어디가? 여기 있다. 840번 풀어보세요. 가보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뭐래? 모든 실수가 되도록. 무슨 해가 나왔어? 특수한 해 나왔죠. 자, 갑니다. 특수한 해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라고 배웠니? 서준아?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바로 판별식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 직전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험 언제 보냐? 6월 중순쯤 본다 치자. 우리가 지금 6월 초다. 그러면 뭐 쓰면 돼? 판별식 맞아요. 근데 그 판별식을 바로 쓰는 과정에서도 머릿속에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1학년 시험만을 이번 기말고사만을 위하면은 사실 그래 외우라고 해도 돼. 판별식 0보다 작다. 항상 성립하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외워.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1학년 과목이잖아. 2, 3학년 때 또 나온단 말이야. 지수로그에서 치환하면 2차 분식 나오고 항상 성립하는 게 나와서 또 너희들이 판별식 또 쓰게 될 거야. 그쯤 되잖아. 너희들 기억이 희석돼서 또 판별식 0보다 크다 하고 얹었어. 왜?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그래프 좀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안 그려도 돼. 머릿속에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저 머릿속에 그렸는데요 하지 말고.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해야 된다? 일단 판별식이 왜 나와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풀이가 판별식이야? 아니라고 했지. 판별식은 도대체 뭔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 바로 판별식 아니야. 그걸 다이렉트로 연결해놨지 중간고사 때. 어디? 함수에서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구할 때 연립해서 판별식 외워놨잖아. 그 그래프에서 나오는 게 판별식이란 얘기지. 그럼 판별식 쓰기 전에 뭐 해야 돼? 일단 너희들은 함수로 만들어줘야죠. 알았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풀이가 판별식일 뿐인 거야. 가자. 함수로 만들어 가보자. 그럼 뭐예요? 봐봐. 오늘 뭔데 20분이야? 진짜. 그래서 앞에 있는 함수가 뭐다? 뒤에 있는 함수보다. 뒤에 있는 함수가 뭔데? x축보다. 뭐하다? 항상 크거나 만난대. 그래서 나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항상 거창하게 써주죠. 뭐요? y 붙여서 함수 하나 만들고 y 붙여서 함수 하나 만들고 우리가 근의 분리 할 때도 했던 거지. 요번 단원에 근의 분리 또 있다. 이거는 이번에 설명 안 해요. 너희들이 풀어요. 중앙수 뗐으니까. 방정식에서 어떻게 해석했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 어쩌고 저쩌고로 해석했잖아.
크다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함수 이 함수 보다 크니까 어디에 있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같아도 된대. 뭐 해도 된다? 만나도 된대요. 누가 잡해? 0이면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항상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 상태로만 위치하세요. 언제? 항상. 됐어? 그럼 이제 이 해석을 바탕으로 뭐 해야지? 그래프 그리러 가야 되잖아. 함수니까 그래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뻘건 함수, 최고점에서 양수, 펄원 함수, x축 위에 있으면 되네. 근데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된대. 내려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보고 나니까 어때? 이거 아니지. 접하거나 어땠어? 안 만나거나. 그래서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접한다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을 써야지.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접하니까 0보다 끝. 이거 풀면은 답 나오겠지. 알았죠? 근데 애들은 꼭 쌤 0보다 큰데 왜 팜시 0보다 작아요? 큰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나중에 한다고. 왜? 머릿속에 그래프 자꾸 안 그리거든.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제발 부탁하니까 그래프 그리세요. 머릿속으로라도 저 그림을 그려. 알았지? 항상 부등식은 뭐다?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걸 기본으로 간다. 알았니? 그렇게 풀게 되는 게 유형 13번, 유형 14번 모든 실수, 유형 16번 해가 없다, 유형 7번 하나의 실근, 유형 8번 해를 가진다 까지 다 똑같이 푸시는 거고, 오늘 수업 여기가 다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 할 거야. 아직 덮지 말고. 방학 때 했던 걸 요약하자면 여기가 다야. 얘네들은 그에 맞게 너희들이 함수로 해석을 하고 그에 맞게 너희들이 그래프 그려야 돼. 알았죠? 마프 시너지 특징 알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유형 뜯어놓은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아진 것 뿐이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뭔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많은 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건 이게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저기 뒤에 잠깐만 책으로만 넘어갔다 오면은 유형 28번, 유형 29번, 유형 30번 요 세 개. 요 세 개는 언제 했던 거? 우리 방정식 할 때 했던 겁니다. 알았죠?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걔네들은 원래 기말고사 범위 때 나오는 게 맞아요. 방정식인데 왜? 그 실근의 부호에서 합곱 판별식 볼 때 걔들이 다 0보다 크다 작다잖아. 그럼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 나오고 연립부등식이거든. 그래서 중간고사 때 나왔다면 굉장히 심플한 상태로밖에 못 냈었어요. 그래서 잘 안 내요. 기말고사 때 내지. 근의 분리도 마찬가지. 우리 중간고사 때 했었지.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한 판 축 보는 거. 그게 근의 분리. 유형 30번. 알았죠? 요 녀석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그럼 내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설명은 아니고 하나만 풀어봐야 될 유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유형 26번.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다른 반도 다 그랬고. 그래서 다른 반들은 좀 일찍 끝났는데 너희 반은 쌉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몇 번이라고? 26번. 원래 그래서 20분? 10분? 15분 정도 빨리 끝냈었거든. 힝. 자, 푸세요. 902번. 자, 가자. 요 문제, 유형 26번. 26번 유형 자체를 별표 치세요. 자, 연립은 딱히 설명 안 합니다. 왜? 연립 방정식은 설명할 게 많지.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방법, 이럴 때는 이게 편하다, 저럴 때는 저게 편하다. 어쨌든 미지수가 x, y 두 개 이상 등장하다 보니 그 미지수를 하나를 소거시키는 방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차식일 때 다르고 2차식일 때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 그게 설명이 길어졌지만 연립 부등식은 다르죠. 왜?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 있거든. 그냥 풀면 되니까. 그래서 겹치는 범위, 수학하로 치면 교집합을 찾으면 되니까. 가자. 그래서 이거 뭐다? 위에 거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하자. 해가 뭐가 나왔어요? 아이씨, x가 뭐예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내가 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요 부등식, 요 해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밑에 부등식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부등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a와 5의 사이 범위. 그래서 나는 항상 한글로 먼저 써주지. 너희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왜 한글로 써놨냐면 a가 큰지 5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결국 겹치는 범위 찾아갈 때 우리 항상 뭐해? 수직선 그립니다. 맞나요? 수직선을 그려요. 그래서 노란 거는 뭐야? 노란 거.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3, 4 이쯤 갈까?
자, 가자. 요 사이 범위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빨간 거 그려줘야 된다, 그지? 5 어딨어? 3보다는 찌끔 오른쪽에 있겠지. 그리고 등호 붙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겹치는 해가 생기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디로? 반드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겹치는 해 중에 누구? 정수 x. 정수에는 누구부터? 3부터 출발합니다. 맞나요? 요 4개 가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빨간 색깔 경계값 A는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 일단 마이너스1과 0 사이까지 가면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범위를 표현을 해보자. 그때 A는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1과 0 사이에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답은 등호를 어디 붙일 거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2번, 3번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려요. 근데 틀리는 사람들은 있잖아. 한 50%, 60%의 확률로 틀려옵니다. 또는 100%로 틀려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Y의 반대로 기억해서 다 틀려버리거나 그냥 외워놓고 이거다 라고만 해서 반반 틀려와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의 등호가 붙어 0의 등호가 붙어 지혜야 0에 이거 마이너스 1에 안 붙는 이유 알겠니? 이게 WS 반이든 뭐든 뭐 어떤 반이든 K 반이든 뭐 어떤 반이든 항상 질문하는 애들의 이유는 그거야. 등호를 붙여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해를 가져야 되니까요. 즉 이번 문제는 아마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붙여요. 왜요? 0을 가져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잘 봐. 네 개의 해를 가져야 돼. A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범위를 일단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맞습니다. 자, 등호 어디 붙어요? 마이너스 1에 붙어요? 0에 붙어요? 마이너스 1에 붙는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0에 붙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방금 내 말의 뉘앙스를 보고 마이너스 1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자, 0이라고 떠오르는 사람들 왜 0이라고 떠오르는 줄 알아? 여기다가 무조건 등호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 말은. 왜 등호를 붙이냐면 잘못 생각해서야. 지금 이 등호가 붙음으로써 0을 해로 갖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다 등호를 붙여요. 틀렸죠? 지금 이 등호는 뭘 결정하는 거야? A의 위치 결정이야. 겹치는 해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A의 위치 결정. 그럼 여기 등호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A를 0까지 보내도 됨! 이 말이잖아. A를 0까지 보내봐. 돼? 겹치는 해에 0이 빠지거든. 그럼 이거는 아니니까 붙으면 안 되네. 즉 0까지 가면 안 되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큐에 바로 등호 붙으니까 아니 뭐래 0을 해로 가져야 되니까 등호 이거 아니야. 0이 여기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는 A의 위치 결정이고 위치가 결정됨으로써 겹치는 해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가 맞아요. 왜? A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겹치는 해는 3, 2, 1, 0 마이너스 1은 노란색은 가졌지만 빨간 거는 안 가졌기 때문에 공통해는 빠지게 되겠지. 알았죠? 요 등호 조건, 요 유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만 잘하면 이번 유형 끝났어요. 이번 단어. 이게 다야. 그럼 여기서 킬러 또는 문제 나오는 것만 골라보자. 어떤 거 있겠어? 한 번만 마지막 마무리. 이거 아직 1분 남은 거다. 2분 빠르다. 요거 절대값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 두 개는 연립 2차 부등식. 지금 이제 내가 설명 안 한 거 있지. 요거보다 앞에. 거기에서 재료로 쓰일 겁니다. 그거 잘 연습하시고요. 그걸 위한 유형이 3번인가 2번인가 그쪽에 몇 개 있고 두 번째 절대값 2개짜리 이건 녀석은 객관식용 그래프 풀이 서술형용 범위 나누기 풀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분식 일반적인 해는 그냥 방정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던가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져오는 이유 그래프를 거쳤다 왔기 때문이야. 방정식도 그래프 부등식도 그래프 알았죠? 책은 덮어도 돼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책은 덮어도 돼. 특수한 해를 갖는다. 이거는 뭐야? 말 그대로 해가 독특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용어를 좀 바꿔서 해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그래프를 손으로 나타내진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려 주세요. 붕 떠있는지 두 개 만났는지 알았죠? 싸도 돼. 몇 번 얘기하니. 그리고 마지막 연립 부등식이 하나 남았어요. 물론 2차 부등식에서도 활용은 있다. 활용은 있어. 근데 그 활용보다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좀 그런데 활용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연립부등식에서 나오는 저 정수해의 개수. 저거 등호 조건.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심화유형. 앞단원이랑 짬뽕 되는 심화유형 뭐 있어? 오늘 설명 안 하고 문제 눈으로 확인만 하고 온 거. 3개의 유형. 뭐 있어? 두 개는 같은 유형.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유형 28번, 29번, 30번. 기억나죠? 그 녀석들 잘 기억하세요. 근각계수관계 써서 한판 축으로 푸냐, 합곱판으로 푸냐, 실근의 부호.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판 축으로 푸냐, 근의 분리. 알았죠? 잘 가요.